오늘 고등학교 독서 활동에 대한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솔직히 고등학교는요, 비교과 활동이라는 거에 있어서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잘 모르겠습니다. 독서 활동이 진로 활동에 써진다고 칠게요. 그게 과연 선생님들의 평가가 있냐는 거죠. 그냥 독서 활동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한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육자 마인드가 아닌 진짜 컨설턴트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해드릴게요. 보세요. 대학교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하게끔 한 거는 대학이 아니에요. 정부지.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독서활동, 수상활동 이런 거 다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빼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 안에, 창제 활동 안에 독서 활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독서 목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년에 막 15권에서 20권씩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진로 독서에서 한두 권 정도, 수행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한두 권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아이가 읽어야 될 책은 많아봤자 5권 내외입니다. 그런데 책을 또 안 읽을 수는 없는데 이 책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냐면 진로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로 활동에다가 우리 아이가 독서를 집어넣을 건데요. 솔직히 대한민국 아이들은요, 수행 평가하고 학교 시험 준비하고 이런 모든 준비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독서 활동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평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 딱 3번의 기회가 와요. 이 3번의 기회에 독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독해력을 다 끝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 읽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비교과를 못해요. 비교과를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위에 지문을 읽고 아래로 내려오면 위에 지문이 기억이 안 나요. 독해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이거 언제 키울 수 있냐고요? 초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책을 가장 여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 다음이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딱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책을 좀 구성하는 능력들.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뛰어넘고 그냥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엔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율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저는 솔직히 독서할 시간에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독서를 중요시하는 이제 교육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쓰레기라 하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아이들 생활하는 걸 못 보셔서 그래요. 얼마나 빡세게 사는데요. 수학 문제 안 풀려서 막 울고 있는 아이한테 너는 왜 독서를 안 하니? 이렇게 말 못 하겠다니까요, 내가 이제는. 자, 그러면 독서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봤더니요. 뭐 문해력, 어떤 언어에 대한 독해, 그리고 그런 교육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들, 간접 지식이라고 하죠. 교육과정에 기초 문해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켰어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떤 독서에 대한 것들, 그래서 독서 목록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뭐 경험이나 융합적 어떤 사고력을 가져가기도 좋아요. 맞아요. 다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독해나 문해력을 키웠다 그래서 비문학을 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제도를 없애던가. 왜 아이들을 테스트하겠다고 다 아이들을 그렇게 시험 공부를 시켜놓고서 그 잠깐 동안에 책을 읽었다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생긴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만큼은 솔직히 저는 독서 활동은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독서 활동보다 그냥 비문학 문제를 더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분석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강을 보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진로 독서나 아니면 수행평가 독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독서라는 걸, 전 솔직히 대학교가 독서라는 걸 도구화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책을 4차 산업혁명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이런 겁니다. 라는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고 연구자료로서 독서를 어떻게 도구화시켰으며 그 알게 된 지식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자료를 문헌을 더 연구하면서 전문적 지식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기부에. 그래서 독서라는 거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 가치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지식의 발전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발전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까요? 학교 내신 공부가 중요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내신이죠, 당연히. 이 독서 지식의 발전성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정말 읽어야 됩니까? 그냥 책을 조사해서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독서 독후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욕을 먹을지언정 그냥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수학 문제나 하나 더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시켜놨잖아, 지금 고등학교 애들한테. 솔직히 너무 많이 시켜놨거든요. 애들 수행평가 때문에 맨날 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줄여주던가. 독서를 수행으로서 어떻게 활용을 해주시던가, 그럼 학교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읽을 시간보다는 그냥 그 책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방향성이고 그 책이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대신 이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 가서는 꼭 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학 가서는 꼭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독서는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효율성이라는 걸 좀 늘려서 높여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잘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독서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독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독후감에 답이 있습니다. 독후감 왜 쓰는지 아시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진짜, 독후감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성들,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어떤 지식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독후감입니다. 독후감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 컨쇼가 어느 정도로 효율성을 따지는 업체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컨쇼 에두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컨쇼라고 치면 돼요. 아니면 컨쇼.co.kr이나 컨쇼에두.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쇼에는 뭘 운영하냐면요. 저희 컨쇼가 생기부 월드라는 걸 운영합니다. 요 밑에도 있어요. 생기부 월드라고 있죠. 생기부 월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세요. 독후감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독후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후감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책 안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 안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 작가의 의도, 어떤 결과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놨겠죠. 독후감이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독후감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 독후감 무료예요. 그냥 나눠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나눠주냐면,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영학과라고 치시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들도 있지만 독후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봐요. 경영을 읽고 여기 밑에 보니까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읽고 여기 이거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새로운 독후감으로 다시 전환시키고 그걸 좀 제출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 시간에 비문학 문제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자, 저희 컨쇼에서 컨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 프로 쫙!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학부모, 학원 강사들, 입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컨쇼@naver.com 아니면 문의사항 02-593-825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모집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일입니다. 왜 그러면 3월 달부터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은요. 목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목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하는데요. 나 부산 살았는데 듣고 싶은데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다 신청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 학부모님이 만드는 게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컨설턴트가 학생을 케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학원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방향성을 알고 있다라면 그만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컨설팅을 받더라도요 좀 알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를 안 당해. 그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컨설턴트가 말하는 게 좀 허위적인 부분이나 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진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는 거랑 생기부 안에 키워드 주제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까지 제가 그건 진짜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특강 수업은 결석 없으시게 이제 7번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 진로진학협회에서 입시 컨설턴트 3급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제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강사예요. 그래서 자격증도 발급해드리고요. 저 자격증 생각보다 써먹을 때 많아요. 보통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야. 그때 저 자격증 드리면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왜? 전문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협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게 또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진짜 전문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저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네,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방향성과 특히 예비고 어머님들이 신청하시면 진짜 좋다.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예비고 어머님들 신청하신 다음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예비고 어머님들은 특히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고 입시가 뭔지.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어머님들도 좋죠. 3학년 어머님들은 솔직히 좀 늦었어요. 솔직히 3학년 어머님들은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예비고 학부모님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니까. 네. 자, 컨쇼 아카데미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02-593-825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과 안내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